자, 여러분들 이제 뭐 한 3주 남았나요? 이제 최종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이제 파이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7, 8, 90부터 쭉 풀어왔던 문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유사해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중요한 것을 쭉 해보는 겁니다. 그래 풀어가면서 이제 이제 나올 만한 논점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재작년에는 뭐 3개인가 나왔고 작년에는 2개인가 파이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은 나옵니다. 재수 좋으면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논점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점을 다루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번져 갈 거예요. 번져 갈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 8, 90 쭉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거 끝나고 최종 정리할 때는 그 7, 8, 90 문제, 그 문제하고 답하고 그 정도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면 그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한 서너 페이지 정도 그 중요한 내용들을 쭉 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마지막 좀 다지기를 하시면 뭐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학습 경험 조직 원료 관련된 학생들의 대화 해가지고 교육 과정 쪽의 문제죠. 교육 과정 쪽의 문제인데 요 학습 경험 조직 요것은 뭐 교육 내용 조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경험이든지 교육 내용인지 다 똑같은 말이다. 학습 경험 이 조직 요 부분은 타일러가 이야기했던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면 목표 설정하고 학습 경험 선정하고 그다음에 학습 경험 조직하고 마지막에 평가 계획하고 하는 이 4가지의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교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문제가 아주 과거부터 매년 요 부분들은 매년 나왔어요. 매년 객관식 출제 과거에 보면은 매년 이렇게 나왔고 특히 이 4개 중에서 4개 영역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학습 경험 조직 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출제도 한번 됐죠. 논술형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은 뭐 통합성, 뭐 계열성, 계속성 이런 것들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나온 것도 중요한 영역이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 자, 그래 이제 학습 경험 조직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윤리 시간과 사회 시간의 인권에 대해 배웠단 말이에요. 인권에 대해 배웠다. 그러면 동일한 그 시간대에 같은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있는 것들을 배웠어.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처럼 보여요? 통합성의 원리 그렇게 보이죠. 관련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조직한 것을 뭐라고 그래? 인티그레이션, 통합성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요건 지금 통합성의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윤리 시간에 배웠던 인권의 내용이 사회 시간 때보다 너무 그 수준이 높은 것 같다. 근데 관련 있는 것들을 배우는데 지금 수준이 어쨌다 달랐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평적 연계성이라고 그런다. 수평적 연계성이라 이런 것들. 그러면 연계성,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티큘레이션, 연결하다 그런 뜻인데 이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2개가 있어요. 수평적 연계성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수직적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직적 연계성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묶는 건데, 예? 학습의 종점과 학습의 출발점, 그 종점과 시작점을 이렇게 잘 연결하는 것이 수직적 연결성입니다. 알겠어요? 수직적 연결성. 그래서 자, 고3 마지막 부분과 고1 처음 부분, 이게 당연히 잘 물려야 되겠죠. 궁합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학습의 종착점과 학습의 시작점이 그 자연스럽도록 이렇게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수직적 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수평적 원리도 연결하는 거예요. 관련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 그냥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한다 하고 나오면은 그것은 그냥 통합성이 원리고 연결을 하는데 수준이 비슷하게 연결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수평적 연결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통합성하고 수평적 연결성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그래서 과거에 시험 나올 때도 뭐라고 조건이 붙었냐, 통합성을 물어보는데 연계성은 빼라 그렇게 나와 있어. 연계성은 빼고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답을 쓰는데 통합성도 쓸 수 있고 연계성도 쓸 수 있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연계성을 빼라. 그래. 그 이제 통합성하고 수평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 개념이어서 수평적 연계성으로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한 거죠. 이 수평적 연계성은 이제 수평, 수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교육 내용 조직하는 것을 나누기도 하죠. 수평, 수직, 수평적 원리, 수직적 원리 이런 식으로 쭉 나누는데, 수평적 원리는 특정 시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제 교육 내용을 묶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교육 과정을 이렇게 묶는 거다. 이 수평적 조직 원리, 수직적 조직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타일러가 말했던 거예요. 타일러는 그 학습 경험 조직 원리를 총 몇 가지 이야기했을까요?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3가지. 타일러는 고전이잖아요. 고전이기 때문에 그 어쨌든 문제는 타일러 쪽이 먼저 나와, 고전이 먼저 나와. 그러면 이 조직 원리, 수평적 조직 원리에서 타일러는 통합성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수직적 조직 원리에서 계속성과 계열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타일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해.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확산시키면 꼭 알아야 될 거, 나올 만한 것이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 수평적 조직 원리에 있죠. 스코프, 영어로 하면 스코프인데,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교과목 수하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스코프,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도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3학년 되니까 배우는 과목이 너무 많아, 힘들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은 뭐라고? 스코프다, 범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이제 균형성도 있어요. 균형성. 그러면 3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맨날 그 입시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체육 활동이나 다른 것들은 전혀 뭐 이제 그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은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균형성의 원리에서 각 요소들이 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정의적인 거, 또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범주에서 나눴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과정을 묶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하나 지적인 것만 막 학교에서 배운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내용 조직 원리에서 뭐가 잘못된 거라고? 균형성의 원리를 잘못 적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웠는데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도 배우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속성. 중요한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하는 거.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이 뭐다? 컨티뉴티, 계속성. 동일한 내용을 점점 수준을 높여서 배운다. 그거 뭐예요? 계열성. 이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꼭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계열성은 아니에요. 계열성은 원래 가르치는 순서를 이야기해. 가르치는 순서가 뭐다? 계열이야, 계열. 계열. 그러면 가르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 순서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까운 것부터 먼 곳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르치는 순서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 계열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이제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계열성.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는 순서가 낮은 수준에부터 복잡한 높은 수준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이 이제 계열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런 부분들은 나옵니다. 나오니까 잘 알고 있고, 특히 요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학습 경험 조직 원리하고 무엇을 구분하라? 방법을 구분하라. 학습 경험 조직 방법이라고 나오면 이런 것들이 수직적 조직 원리, 뭐 수평적 조직 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뭐가 있어? 논리적 방법, 심리적 방법, 절충적 방법. 논리적 방법. 논리에 따라서 이제 계열화해 가지고 조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심리적 방법. 심리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특성, 즉 학생의 흥미, 요구, 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당연히 어디서 쓰겠어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쓰겠죠. 또 뭐 구성주의 교육 과정에서 쓰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절충적 방법. 이걸 좀 짬보기 싶은 거. 그것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제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학습 경험 조직 원리와 방법을 구분을 하라. 그러면 똑같이 학습 경험 선정 원리도 있겠고, 뭐 그 시험에 한번 나왔잖아요. 뭐 만족의 원리라든가, 뭐 기회 원리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럼 거기에서도 만족의 원리, 기회 원리 외에 뭐 일 목표 다 경험, 그다음에 다 경험, 뭐 일 목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선정의 원리도 알아놓고, 그다음에 선정의 방법도 다르겠죠. 선정 원리하고 선정 방법은 달라. 알겠어요? 선정 방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활동 목표 분석법, 보비트 같은 경우가 성인이 활동하는 것들을 쫙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경험을 이제 교육 과정에다 넣었어. 뭐 그것이 이제 활동 목표 분석법 이런 것이고, 방법에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애들의 필요와 흥미, 욕구 이런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을 선정을 해. 그런 것들을 청소년 욕구법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정의 원리하고 선정의 방법도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원리, 방법 이것을 착오를 일으키지 마라 라고 하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배우는 과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완전히 수박 거닫기식이야. 몇몇 중요한 과목만 심도 있게 배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학습의 내용과 어떤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범위라고 한다. 스코프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범위라고 한다. 수평적 조직 원리에서 범위, 그다음에 그 수평적 연계성, 이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을 적용한 단원 설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은 지금 여러분 보면 줌 렌즈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줌 렌즈를 가지고 줌 렌즈 기법 여러분들이 익숙할 텐데, 줌 렌즈 요것에 3단계를
세 단계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이것도 시험에 이제 과거에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 라이겔루스가 이제 교수 학습 쪽에 등장하는데 시험에 이제 나오는 제 그 1번은 어떤 것이냐? 제일 가능성이 큰 것은 첫 번째 요구입니다. 첫 번째 요구. 교수 성과, 그 교수 조건, 교수 방법. 그러니까 교수 조건 이걸 C 컨디션이라고 하고, 교수 방법 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수 성과 혹은 결과라고 그러죠. 아웃컴이라고 하는데 이걸 CMO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 조건, 교수 방법, 교수 결과. 그러면 교수 성과와 교수 조건에 따라 교수 방법을 다르게 처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라이겔루스가 이야기한 수업 이론, 교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처방해야 된다. 그래서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방적 이론이다. 수업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교수 결과, 교수 조건이 이거 이제 변인, 수업 설계의 변인으로 보면 뭐예요? 독립변인이냐? 독립변인. 그 다음에 교수 방법.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뭐냐? 종속변인.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는데 총 몇 개의 변인이 있다? 3개의 변인이 있다. 3대의 변수가 있다. 베리어블이 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수업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독립변인이 뭐냐? 그러면은 교수 성과, 교수 조건이다. 그다음에 종속변인이 뭐냐? 교수 방법이다. 교수 조건은 뭡니까? 교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죠. 학습자 특성이라든가 여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수 조건에 해당합니다. 교사 통제 불가. 그 다음에 이제 교수 결과는 수업에서 나온 이제 그 수업에 가지고 나온 어떤 최종적인 이제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교수 성과에는 뭐가 있다고?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매력성 이런 것들이 있다. 수업은 좋은 수업은 효과성, 목표를 수업 목표를 잘 달성해야 되고,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용이 노력이 적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력성, 학습 동기를 유발해서 유지해 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라이겔루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수업이에요.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즉 효과성. 그 다음에 그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투입분의 산출, 요것이 높아야 되고, 그 마지막에는 학습 동기를 유발해 가지고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수 방법을 다르게 처리해야 된다. 그럼 교수 방법에 뭐가 있을까? 3가지 전략이 있죠. 첫 번째 전략 무슨 전략? 조직 전략. 그다음 두 번째 전략은 전달. 마지막 전략은 관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리.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또 조직 전략을 쪼개면 거기에 이제 여기서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로 가버렸죠?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그 2개로 이렇게 쪼개지죠. 뭐다 보면 거시하고 미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게 다시 이제 거시와 미시로 이렇게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시와 미시로 쪼개지는데 지금 정규화 교수 이론은 어디에 속하는 거다? 바로 이 거시에 속하는 거다. 여기서 조직은 무슨 조직이냐? 학습 경험 혹은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학습 내용을 그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건데, 그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데는 거시와 미시로 이렇게 나눈다. 그럼 거시는 단원 설계를 하는 거고,
단원 설계를 하는 거고, 미시는 어떤 그 차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그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겔루스 하면 꼭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될 것이, 그것이 단원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는 정교화 교수 이론을, 정교화 이론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미시 접근에는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개념 교수를 이야기했어요. 개념 교수. 한 수업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개념을 전하는 개념 수업. 그 개념 수업은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제시, 연습, 피드백. 알겠어요? 이것도 몇 번 그 출제가 됐습니다. 그걸 꼭 알아놓으시라. 그러면 지금 요거 두 번째 문제는 아무튼 정교화 교수 이론과 관련된 겁니다.